합시다. 네. 정답이 있을 텐데. 조금 있잖아. 숙제 조금 있었잖아. 네. 뭐야? 이제 40%. 40%인 거였어. 맞네. 좀 이따가 저기 써놓고 넘어갔고. 여러분, 오늘은 합성함수, 역함수에 대해 설명을 할 거고요. 문제를 풀 거예요. 제가 함수 자체는 제가 이제 좀 열심히 설명을 했잖아요. 보세요. 합성함수, 역함수는 약간 고급 버전으로, 그러니까 어드밴스드라고 하면 알아들려요. 시니어 버전으로 좀 설명을 할게요. 무슨 얘기냐? 초급자 버전이 아니고 약간 중급자, 고급자 버전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이제 과연 주호가 어제처럼 멍 때리고 있을 거냐? 아니면은 해볼 거냐? 관건이겠죠? 주호야? 네. 어제 보니까 주호가 아무 생각 없이 칠판을 그냥 멍하니 보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다가 막 이제 뭐라고 하니까 이제 실수 풀어보니까 또 잘 풀렸단 말이죠. 좋아요. 오늘도 멍하니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좋아요. 4개 듣고 있네요. 좋아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 합성함수, 역함수를 한꺼번에 설명을 하고 숙제를 낼 건데 제가 이건 좀 장담하는 게 합성함수, 역함수 제가 내면요 좀 어려울 거예요.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해낼 수 있는 게 중요하겠죠? 합성함수, 역함수는 약간 시니어 버전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름방학 때 제대로 한번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반을 이제 2개로 나누게 됐잖아요. 근데 한 반은 제가 하지 않을 건데 들어보세요. 이제 선생님 반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반이 있을 거예요. 여기 수민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2분 반으로 갈 건데 잘 들어보세요. 2분 반 여기 이제 수민 선생님의 반으로 가더라도 제가 주말에 토요일에 이제 그 반 하나 열 거예요. 이제 특강이라고 합시다. 유반을 하나 열 거예요. 토요일에 저는 8시쯤부터 밤 11시까지 3시간짜리 특강을 열 건데 만약에 이제 수민 선생님 반에 갔더라도 특강이 필요하다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을 좀 들어봐야겠다 싶으면은 특강을 듣는 걸 추천해요. 이게 수민쌤 반은 어떤 반이냐면은 이런 반이죠. 이 선생님은 그 학기 중에 들어가면은 기본적인 건 안 가르칠 거예요. 네, 이거 시연이랑 용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고 시연이 용이는 따로 반이 있고 그러니까 기본이나 기초는 가르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기본이나 기초가 필요하다 싶은 친구들은 여기 반을 듣고 그러면서 심화도 하고 싶으면 이걸 들으면 돼요. 이건 제가 할 거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제가 오늘 약간 버전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오늘 하는 게 약간 초급자 버전이 아니라고 했죠. 합성함수, 역함수. 오늘은 그냥 선생님이 하고 싶은 대로 설명을 좀 할 거예요. 약간 배려가 약간 없이. 그래도 되는 게 합성함수, 역함수는 원래 좀 어렵기도 하고 어차피 제대로 할 거면 여름방학 때 다시 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같은 설명이 좀 어렵다. 나는 좀 약간 내가 이해되게 좀 더 상세하게 쉬운 버전으로 설명되는 걸 원한다. 유연아, 얘기 중이잖아. 또. 얘기 중일 때마다 그 움직여야 되냐?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떤 초급자 버전이 필요하다면 또 이번에 가방을 만들겠네. 진짜 미치겠다 진짜. 샤프가. 조인이는 진짜 수미 선생님한테 보내버려야 돼. 약간 무서운데 진짜 보내서 그냥 아주 그냥 털려야 돼. 수미쌤 앞에서도 여자는 청소부를 하는 거지 이 얘기를 해야지. 네, 너 진짜 한번 해봐 너. 야 진짜 아직도 그 충격에서 헤어날 수가 없네.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네.
아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취향은 존중한다고 늘 아니, 말씀드리지만 그런 취향. 들어 존중한다고 말씀드리지만 저 취향은 존중할 수가 없네요. 그런 취향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가만히 있으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상세하고 좀 쉬운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수민쌤반에서 하면서 그러면서 어려운 문제 하고 싶으면은 이걸 따로 듣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그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본인의 수학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몇 번 경험해 본 적 있잖아요. 그 약간 무분별한 선행을 통해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앉아 있으면서 막 이제 고생했던 그런 기억들이 조금씩 있다면 그런 분들이 있다면 수민 선생님 반에 가야 됩니다. 내신 기간에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좀 어려운 그런 수업들을 듣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된다? 도움될 게 없죠. 등급이 잘 나올 리가 없죠. 그렇죠? 뭐 그런 김에 이제 제가 이제 시연이랑 유미는 이제 조금 더 쉬운 버전으로 다시 수업을 할 거예요. 알겠죠? 네, 지금 대수 배우느라 고생이 많죠? 네. 시연이 유미는 내가 봤을 때 공수 2부터 할까 공수 1부터 할까 고민이야. 공통수학 1도 시험 준비 다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어찌되었든 이러니까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이제 어쨌든 재 수업도 들을 기회가 있으므로 하는 거고 원래 내 반인 친구들은 특강을 들을 필요가 내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거든. 수업 시간에 하는 그 난이도라서 어려운 난이도가 이거지. 뭐 그런데도 욕심이 난다 하면은 듣고 싶으면 듣든가. 개인적으로 막 일부러 들으라고 추천하진 않을 건데 내가 싹 봤을 때 수업 시간 동의처럼 헛소리하고 잘 안 듣고 이런 친구들이 있다. 그럼 들으라고 할 수도 있지. 네, 이번에 손에 뭐 만지고 있어? 지우개야? 이야. 안경 닦기야? 약간 샴푸를 찾다가 이제는 안경 닦기.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 열심히 하셔서 학원 선생님 하지 마세요. 네, 동현이 같은 친구 만나면 진짜 쉽지 않습니다. 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를 취직해서 거기서 다니세요. 네, 제가 동현이 때문에 속 터져가지고 아주 제가 작년과 재작년에 한창 밀던 밈이 있습니다. 제가 안 걸리면 그 중에 30%는 동현이 책임이거든요. 아니에요. 네, 동현이가 나중에 자기가 치료비 좀 주겠대요. 네. 아니에요. 아니 애초에 암을 안 걸리게 만들 생각을 해야지 치료비를 줄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사람입니까? 아니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습니까? 네. 치료비도 안 준다고? 아니 와. 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 학원쌤 하지 마시고 네. 좋은 기업에 취직해서 네, 워라밸을 즐기면서 하세요. 아시겠지? 네. 가끔가다 어머님들이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수능 잘 보고 그다음에 공부 잘했는데 왜 이걸 하죠? 라는 물음표의 그 시선들은 거의 대부분 있고 직접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뭐 왜 하기는 이 일이 좋으니까 하는 거지. 축구 나름 잘하니까. 그리고 뭐 벌이도 나름 괜찮고 그러니까 하는 거지. 근데 동현이를 볼 때마다 후회합니다. 아니 왜요? 아니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동현이가 선생님 중요한 얘기 할 때마다 무조건 무슨 소리를 내거든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이제 가볼게요. 오늘은 시니어 버전으로. 오늘은 이제 그 약간 공수2를 해본, 수학화를 해본, 아니면은 좀 이제 성적이 좀 괜찮았던 이번 테스트에서 친구들이 듣기 좋은 수학이 될 거예요. 네, 가볼게요. 합성함수는 일단 베이스가 그러니까 상자가 있는 이 상자가 함수인데 일단 이 상자를 두 개를 놓겠다 이겁니다. F라는 이름의 상자, G라는 이름의 상자라고 할게요. 자, F 상자는 어떤 역할이 있다고 할까요? F 상자는 예를 들어 2를 넣었는데 어떤 역할이 있다고 할까? 잠깐만. 곱하기 2배. 싫어요. 자, 제곱하고 그다음에 2배 해주는 역할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제곱하고 2배 해주는 역할이 있다고 하면은 이 친구는 2를 집어넣으면 2를 제곱하고 4가 되고 1을 2배 해주면 또 4고 둘을 더할 거니까 8이 나옵니다. 2가 들어가서 8이 나왔습니다. 이런 역할이 있는 상자.
자, 쥐라는 상자는 어떤 역할이 있다고 할까요? 쥐라는 상자는 뭐라고 할까? 3배하고 2를 더해주는 역할이 있다고 할게요. 쥐라는 상자는 3배하고 2를 더해주는 역할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상자에 또 8이 들어오면 3배가 되고 그 다음에 2를 더하니까 26이 나오겠죠. 그렇죠? 나올 거란 말이죠. 자, 근데 이건 별로 어려운 게 없죠. 제가 지금 각 상자의 역할을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이 상자들이 첫 번째 2를 넣었는데 그래서 나온 아이가 다시 쥐상자로 바로 들어가서 이제 뭐가 나온다 라는 걸 이제 눈으로도 볼 수 있고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합성함수란 그럼 뭐냐? 합성함수란 이런 거죠. 자, 약간 마음의 눈을 열고 보시면 자, 이제 이 파란색의 내부가 보이지 않는다고 쳤을 때 여러분들은 그럼 2가 파란색에 들어갔더니 26이 나왔네 만 이제 보이는 경향이 있겠죠. 그렇죠? 파란색의 내부가 안 보인다 그러면 2를 넣었는데 26이 나왔네 얘로 보일 거란 말이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약간 이런 거에 엄격해야 됩니다. 일단은 어떤 거에 엄격해야 되느냐, 상자마다 정의역과 치역은 다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 네, 파란색 상자는 H라고 잠깐 이름 붙이면 자, F상자 기준으로는 F상자는 정의역이 2죠. 들어온 게 2고 나온 게 8입니다. 그럼 G상자 기준의 정의역은 뭘까요? 기현아? 8이죠. 그렇죠? 이 G상자 입장에선 8이 들어온 거예요. 봐보세요. 여기 있는 8과 여기 있는 8은 다른 8일까요? 아니요. 같은 8이에요. 근데 F상자 입장에서 8은 치역인데 나왔으니까 G상자 입장에서 정의역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런 걸 엄격하게 구분해야 되고 자, G상자 입장에서의 나온 치역은 26이죠. 눈이 있으면 보이시죠? 그럼 이제 H상자 입장에서 2가 들어온 아이고 26이 나온 아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합성함수의 대표적인 문제를 풀게 됐을 때 뭔가를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전에 그 대표적인 문제와 유형을 보기 전에 잠깐 표현을 배울게요. 그러니까 합성함수는 이렇게 쓰는 거죠. 자, H라는 상자는 이 상자는 자, 이런 상자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X라는 친구가 예를 들어 2를 넣었다 치면은 H2를 넣었다 치면 H2 얼마라고요? 26이라고요. H상자에 2를 넣은 거는 결국 자 2를 먼저 F상자에 넣고 그쵸? F상자에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는 값이 이 나오는 값이 G상자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G상자 입장에서의 정의역은 이 친구의 정의역은 F2인 거죠. F에 2를 넣어 나온 값이 G상자 입장에서 정의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물론 F2는 또 F상자 입장에선 치역이죠. 그렇죠? 네, F상자 입장에서 F2는 치역이고 G상자 입장에서는 F2가 정의역이죠. 그렇죠? 이런 거니까 우리가 hx를 이렇게 쓸 수 있죠. hx는 결국 h에다 x를 넣었다는 거. 먼저 f에다 x를 넣고 그렇게 나온 값이 다시 G상자에 들어간 거구나 라고 쓸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걸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럼 h상자에 x를 넣은 건 h상자는 어떤 기능이 있다고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자, F상자에 X를 넣었더니 어떤 기능이 있어? 제곱하고 2배를 해준다며. 이런 기능이 있는데 잠깐만. 자, 그럼 G상자는 어떤 기능이 있어? G상자는 3배 해주고 2를 더해준다며. 아니, 봐봐. G상자에 들어온 애가 얘야. 야, 이걸 X에 대입할 생각을 하지 말고 멍청하게 봐봐. 잠깐만. G라는 상자 기능이 뭐라고? 3배하고 2 더해준다며. 그러니까 G상자에 얘가 들어왔으면 얘를 3배하고 2를 더해. 얘를 3배하고 2를 더하란 말이야. 이러면 될 거 아니야, 그치? 뭐 어려운 게 있어? 들어온 아이를 봐봐, G상자 기능이 뭐라고? 들어온 애를 3배하고 1을 더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저 x제곱 플러스 2x가 들어왔으니까 걔를 3배하고 1을 더하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써봤더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상자들의 기능을 가지고 좀 써봤더니 H상자의 기능이 보입니다. H상자의 기능은 들어온 i를 제곱한 다음에 3배하고 그 다음에 6배하고 2를 더하네요. H상자는 들어온 애를 제곱하고 3배하고 6배를 하고 2를 더하는군요. 자 한번 그러면 2를 넣어볼게요. 자 H2가 진짜 26이 나오니까 H 2를 넣어보니까 12 더하기 12 더하기 2니까 진짜로 26이 나왔네요. 그렇죠? 이런 게 합성함수라는 거죠. 네. 근데 이런 합성함수를 합성함수의 표현은 보셨죠? 그럼 안쪽에 있는 애가 누구예요? x를 먼저 받는 애. 먼저 있는 성자가 안쪽에 있어야 되죠. 그렇죠? 먼저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바깥쪽에 있는 게 제일 밑에 있는 상자가 되겠죠. 합성함수를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볼게요. hx는 자, G 동그라미 fx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것도 지금 이게 아니에요. f 동그라미 g가 아닙니다. f가 먼저 나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이건 아니라는 건데 야, x를 먼저 받는 애가 x에도 가까이 있어야 돼. f가 더 x를 먼저 받잖아. 그쵸? 이 표현을 아직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이제 한번 살짝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아직까지 시니어 버전인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죠? 제가 이제부터 이제 설명할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네. 자, 어찌되었든 x를 먼저 받는 애가 x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이 동그라미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얘가 누구랑 똑같다고요? 얘가 누구랑? f가 x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g가 있는 거다. 이 표현과 똑같습니다. 이 정도 설명을 하고 그런데 여기까지 설명을 해봤는데. 자, 이제 합성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제가 매번 당하고 또 매번 스트레스 받고 매번 힘들면서도 또 같은 행동을 반복하겠습니다. 그래서 동현아, 네. 이 합성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느 파트야? 변환이 이루어지는 파트. 말로 해봐. 말을 했네.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딱 찍어봐. 뭐야? 정의역이 치역으로 뭐냐고. 변환. 치역이 정의역. 뭐냐고. 8이지 8. 진짜 네. 답은 말했지만 네 진짜 또 쉽지 않아요. 자세히 설명하는 줄 알았죠.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부터가 중요한 내용인데 잠깐 설명을 해봤고 잠깐 워밍업을 했고 합성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친구예요. 이 친구. 이 친구가 왜 중요하냐면 이 친구는 잘 보세요. 여기 써져 있잖아요. 이 친구는 8이라는 친구, 8 같은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이 친구는 누군가에는 치역인데 누군가한테는 정의역입니다.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치역이자 누군가한테는 정의역인 이 친구가 바로 치환체입니다. 치환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이따가 한번 보시죠. 얘가 치환체라는 걸 말했을 때 그거구나 라고 깨닫는 친구들이 있다? 예, 훌륭합니다. 네. 근데 이게 치환체라는 걸 도저히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치환체가 뭔지도 모르는 애들이 있다? 그럼 이제부터 들으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지우고. 자, 여러분들 공수 1을 풀다 보면은 가끔가다 이런 문제를 만납니다. x제곱 플러스 잠깐만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의 제곱 잠깐만. 오케이. 그리고 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이런 문제를 처음 봤다면 그건 너 잘못이에요. 말이 안 됩니다. 알았죠? 네. 제가요, 지금부터 문제를 낼게요. 풀어보세요. 자, y의 최소값이랑 그 다음에 최소값 구해보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네. y의 최소값 구해보시죠.
무식해져가지고 잠깐만요. 바꿀게요. 이걸로 바꿀게요. 최소값 구해보시죠. 네. 일단 저는 구했어요. 구해보세요. y의 최소값을 구해봅시다. 네. 이 문제를 풀 줄 알았으면 좋겠는데. 네. 이 문제를 냈더니 이제 선생님 그러니까 치환체를 얘기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오케이예요. 괜찮죠? 그 정도까지. 근데 아직도 치환체 얘기는 왜 했는지 모른다? 그럼 이제 너의 잘못이에요. 진짜로. 네. 공수원은 한 번쯤은 다 했잖아요. 그렇죠? 센서학이든 마플이든 RPM이든 이 문제가 없는 책이 없습니다. 네. 없는 책이 없어요. 동현아 신나게 끄덕거리는 건 좋아. 너에게 먼저 정답을 물어볼 거야. 네. 너가 준현이한테 정답을 물어볼 건데 준현이가 약간 지금 처음엔 쉽네 하다가 다시 이제 문제를 풀고 있거든. 네. 안선아 틀릴까? 네. 암산하면 틀릴 거 좋아요. 네. 이게 그렇게 말하니까 틀린 거 같지 않아요? 난 모르지 그거야. 네. 암산쯤이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사실 손을 쓰지 않아도 문제는 풀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지. 중요한 그게 아니지. 어쨌든 이 말을 이해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정답을 못 구하시겠어요? 그럼 제가 말했죠? 너의 잘못이에요. 근데 오늘은 약간 시니어 버전이기 때문에 네 주니어가 아니죠. 네 주니어 버전이 아니고 시니어 버전이니까. 그래, 주니어가 그 어린 거, 초급, 그쵸? 시니어가 약간 좀 나이 있는 거, 중급, 고급이죠. 그래서 일단 동현아, 넌 답이 얼마라고 생각하니? 저 마이너스 12요. 마이너스 12요? 네. 준현이는요? 오, 네. 잘했네요. 네. 좋아요. 네. 자, 보세요. 왜 마이너스 12일까? 왜 마이너스 13은 아니죠? 뭐 이런 얘기부터. 예를 들어 지금 용태가 저는 마이너스 13이 나왔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네, 용태는 마이너스 13도 안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구하고 있습니다. 네, 구하고 있었어요. 안 돼요. 빨리 구했어야죠. 이거 시간 충분히 드렸잖아요. 네. 일단 들어보세요. 마이너스 13 나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나마 가능성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도 못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말했죠. 너의 잘못입니다. 일단 문제를 볼게요. 오늘은 시니어 버전이라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 정답을 못 낸 친구들에게 약간 제가 설명할 게 좀 없어요. 일단 보겠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이제 정석적으로 푼다면 대부분의 친구들은 무조건 이걸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이 친구를 t라고 치환을 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친구들은 얘를 이제 먼저 씁니다.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고 이 친구의 최소값을 구하려고 하죠. 어쨌든 2차니까 최소값이 마이너스 4에서 있겠다. 자, 마사를 대입해야지 하면은 t에다 마사를 대입해 보시면 6이야 얼마가 나오니? 마이너스 13이 나와요. 맞아요. 근데 정답은 마이너스 12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렇죠. t의 범위죠.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니어 친구들도 한 번만 더 쓰죠. 제가 수없이 강조했지만 어제 제가 고3 미적분 심화과정 풀이를 하는데 그 고3 애들 공부를 좀 하거든요. 잘해요.
지금 고3 애들이 잘해요. 어느 순간 나도 이제 걔네한테 약간 걔네가 나랑 실력이 비벼질까 싶을 정도로 애들이 잘합니다. 근데 걔네도 어제 이제 실수한 부분들이 뭐냐?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또 실수하는 건데, 자 일단 제일 먼저 여러분들 치환을 하셨으면, 아니 누가 봐도 이거 치환하고 싶게 생겼잖아, 그렇지? 치환하고 싶게 생겼잖아, T로. 치환을 하셨으면 뭐 하라고? 범위를 구해야죠. 누구의? 치환한 그래프. 그러니까 치환체. 내가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이, 아니 뭔지 알았는데 말이 안 나온 거군요. 선생님의 말이 너의 귀에 닿지 않니? 아니 아니, 치환체를 몇 번을 방금 얘기해줬는데, 자 잘 들으세요. 이 멘트는 꼭 쓰세요. 뭐라고요? 치환을 하셨으면 치환체의 범위는 꼭 구하세요. 치환체가 누구냐면 얘죠. 니네가 T라는 치환체를 만들었잖아요. 아니 이 문제는 T가 없는데 니네가 얘 T로 치환한다고 T는 했잖아요. 얘가 치환체거든요. 치환체의 범위를 구하겠습니다. 범위를 어떻게 구하냐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하세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준영이가 만약에 그래프를 안 그렸다 해도 준영이는 머릿속으로 이쯤 그래프 정도 잠깐 그려봤겠죠. 이런 걸 해야 됩니다. 머릿속으로라도 그리는 게 그리는 거죠. 근데 고3 잘하는 애들이 어제 그 문제가 치환을 한 3번, 4번 해야 되는 문제였어. 그런 문제들이 있어. 근데 별로 어렵진 않아. 치환 3번, 4번 하면 되지. 하면 되지. 문제는 치환할 때마다 범위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질문을 했더라고. 그래서 어제 좀 혼났지. 네. 일단 걔네 1학년 때부터 이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치환체의 범위를 구하라. 내가 2년 전에 걔네랑 수업을 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잘 들어. 치환체의 범위, 누구의 범위? T의 범위를 구해야 돼요. 자, 뭘로 구할까 싶다가 그래프로 구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볼게요. 대부분 그래프로 구해요. 그 말이 안 나오냐? 네.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잘 들어봐. 그럼 그래프를 그리려면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유나, 그래프를 그릴 때 제일 중요한 건, 아니 어떤 게 정의역이고 어떤 게 치역이지를 알아야 그릴 거 아니야. 이게 머릿속에 자꾸 들어가야 돼. 이제부터 그래프를 그린다는 건 분명히 정의역과 치역이 있다는 거야. 이게 너네한테 와닿지 않으면 고등학교 생활이 고달퍼. 벌써부터 고달프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아직 고등학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고달프다면 어쩔 수 없는데, 잘 들어봐. 그래프를 그려야지 라는 멘트가 무슨 멘트랑 같다고? 정의역과 치역이 뭔지 나 이미 알고 있음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물어볼게, 유나. 그래서 너 지금 내가 갑자기 T는 하고 어떤 식을 썼는데 이제 좀 다르게 보니까 누가 정의역이 치역인지 보인다. 누가 치역이야? T요. 네, 왜 T가 치역이지? 혼자 맞아, 혼자 있으니까요. 맞아요. 이게 이제 보이잖아요. 아니 얼마 전에 함수 배우면서 배웠잖아요. 혼자 있는 문자가 치역이다. 그런 함수 무슨 함수? 양함수. 네, 양함수. 오늘 처음으로 한 방에 정답을 말했네. 진짜 쉽지 않네. 네, 아란이 뭘? 맞잖아. 네. 그렇죠. 혼자 있는 게 치역이니까 T가 여기 T축이에요. T축. X는 정의역이겠네요. 정의역입니다. 자, 이제 T가 치역이라면 얘가 Y는 이거나 T는 이거나 그래프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프를 그리면 2차 함수니까 당연히 대칭축 아래로 올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네요.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고 아마 이 친구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일 겁니다. 네, 마3일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여러분들 눈이 있으니까 봅시다. 제가 지금 이 짓을 왜 했냐면 뭐 하려고? 왜 했어? T의 범위를 치환체 범위로 구하려고요. 그렇죠. 치환체의 범위를 구하려고 한 거잖아요. 눈이 있으면은 T의 범위가 보여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눈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호한테 물어볼 거예요. 주호야, 눈만 있으면 돼? 자, T의 범위가 얼마일까? 범위 네. 미쳐버리겠네. 봐봐요. 주호야, 너에게 눈이 있잖아. 그치? 야, T가 세로축에 있잖아. 자, 이 그래프를 봐봐. 이 친구의 세로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어?
왜 전부 다인데 그래프가 이렇게밖에 없는데. 네, 주호가 또 앞에 걸 싹 안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증명이 되었죠.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그래프의 세로 범위는요 마이너스 3 이상이네요. 마이너스 3보다 밑에가 없잖아요. 분위승 보이시죠? 그러니까 t의 범위가 마삼보다 크거나 같죠. 언젠가 주어가 소리 듣겠죠. 네,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을 때가 있을 건데 듣겠죠. 주호야, 내가 너한테 눈이 있냐 없냐를 이걸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이게 말이 되냐 주호야? 여기 내가 마삼까지 써줬는데. 아니, 진짜 너.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동현이가 한 방에 대답을 하기 시작하니까 주호가 이제 버튼을 터치했어요. 주호가 대답을 하면은 이제 동현이가 헛소리를 하고 있겠죠? 헛소리 보존의 법칙. 네. 그래 헛소리 보존의 법칙 같은 소리를 하고 있죠 지금. 네,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공부 열심히 해서 강사는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아유, 네. 네 말대로 헛소리 하는 애들이 보존되면은 나는 항상 헛소리 들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맞잖아. 아니 이 이론은 증명된 게 아니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야 내가 잠깐만 t의 범위가 궁금해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야 세로축인 t의 범위가 이 그래프 보니까 t가 마삼 이상만 나오네. 저 마삼 밑에는 안 나오죠? 아 t의 범위 구했다. 자 이렇게 치환체의 범위를 먼저 구하고 하진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서가 중요해요. 넘어왔더니 내가 다시 또 윤희한테 물어볼 거예요. 윤아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친구를 또 만났잖아. 어쨌든 얘를 t라고 치환했으니까 이렇게 식이 써질 거 아니야. 내가 다시 또 얘를 그릴 거야. 어쨌든 그림을 그리는 게 좋아. 그림을 그릴 건데 야 윤아 얘 이번에 봐봐. 이 친구 가로축이 누구야? t네? 세로축은? 야 그럼 봐봐. 방금 전까지 t는 세로축이었잖아. 근데 갑자기 t가 가로축이 되었네. 물론 이런 이 변화조차도 감지 못한 친구들이 있겠지만 그건 너 잘못이에요. 네, 눈이 없는 거죠 그거는. 자 보세요. 원래는 분명히 t가 세로축에 있었는데 갑자기 가로축이 되었네. 자 다른 말로 원래는 t가 치역이었는데 이번에는 정의역이 되었네. 치역이었는데 정의역이 되었네. 얘다. 얘네. 얘가 분명히 치역이었는데 정의역이 되었네. 자 무슨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위에 있는 이 친구가 합성함수 문제였구나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문제를 풀 때 핵심이 이제 이 문제를 마무리할 건데, 자 일단 저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서 자 이제 다시 윤희가 이걸 그림을 그린다 치면은 이 친구는 분명히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거든요. 대칭축이 마이너스 4인 t가 정의역이니까 대칭축이 마이너스 4인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 치환체의 범위를 구해놨죠?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t는 하고 얘를 치환할 때 이 치환체의 범위를 구해놨잖아요. 자, t가 마삼 이상이래.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여기서의 t나 여기서의 t나 똑같은 친구니까 자 여기서 t가 마삼 이상만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프가 마삼 이상만 그려지겠네요. t가 마삼 이상만 그래프 그려질 거예요. 자 내가 누구의 최소값 물어봤죠? 최종적으로 y의 최소값이니까 y의 최소값은 여기네요. 언제요? t가 마삼일 때요. t가 마삼일 때니까 마삼을 대입하면 정답이 마이너스 12가 나오니까 아까 용이가 이 친구의 최소값 물어봤을 때 마이너스 13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마이너스 13은 그래요. 마 4일 때가 마이너스 13인 거죠. 근데 이 친구 t값이 마사가 안 나옵니다. t값이 마사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3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1을 구하는 게 정답이 되었죠. 약간 이런 문제인데 다시 넘어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누군가의 치역이자 누군가의 정역이 되는 이 친구 있죠. 이 친구가 실제로 저런 문제 풀 때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치환체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치역이었다가 정의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치환을 한다는 건 결국 뭘 한다는 거냐면 합성함수를 풀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걸 인지하면서 문제를 접근하면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완벽하게 이해하고 푸는 거죠. 아 물론 이 문제요? 저 합성함수, 치환체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대충 풀어도 답 내는 애들이 많죠. 걔네는 결국 나중에 9293 때 답이 없어요. 걔네는 결국 9293 때는 나는 왜 점수가 안 나올까? 이런 게 있는 거죠. 왜 안 나오긴 제대로 모르고 푸니까 안 나오지. 근데 너네는 이제 내가 제대로 알려줬거든. 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이제 나는 알려줬으니 배우던지 아니면 쌤을 까던지 너네가 알아서 하는 건데 적어도 그래도 좋은 건 뭐겠어요? 제대로 알고 푸는 거죠 뭐. 잘 가져가셔서. 지금은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기억은 해두세요. 어쨌든 합성함수에서 이 중간에 있는 아이가 좀 중요하다. 저 친구가 왜 중요하다? 치역이자 정의역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문제에선 이런 식으로 표현될 때가 많더라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그쵸? 여러분들 지금부터 내가 이 함수를 어떻게 보면 돼요? 제가 저 함수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y 말고 얘를 hx라고 하면 야 이제 보자마자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정의역이자 치역이자 정의역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 fx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라고 할래. 자 f의 치역이네. 그런데 그럼 gx는 누구냐? gx는 이 치역을 정의역으로 데려가 내니까 gx는 봐봐요. gx는 들어온 i를 제곱하고 8배하고 3 더해주네요. 들어온 i를 제곱하고 8배하고 3 더해주나 보다 라고 내가 생각을 해보면 자 여러분들 f에다 g를 합성해 볼까요? 이게 hx죠. 자 보세요. fx를 gx에 넣으면 gx 어떤 애라고요? 들어온 i를 제곱하고 8배하고 3 더해준다며 나오잖아요. 위에 이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보자마자 똑같은 아이가 들어가 있네. 그럼 어떤 함수가 잘 들어보세요. 어떤 함수가 들어온 애를 제곱하고 8배하고 3 더해줬나 보다. 이런 게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gx가 들어온 애를 제곱하고 8배하고 3 더했나 보다. 들어온 애가 여기는 x니까 걔를 제곱하고 8배하고 3 더한 거죠. 근데 이번엔 들어온 아이가 이거니까. 그러니까 얘를 제곱하고 8배하고 3 더했나 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문제를 암산으로도 컸더니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자, 되었든 어쨌든 간에 합성함수에 대한 설명은 열심히 했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합성함수 단어에서 그리고 중요한 게 합성함수 그래프거든요. 그래프도 그리는 것도 이제 시니어니까 얘는 더 시니어보다 더 위에 단계 있죠.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이 역시 약간 배려하지 않고 설명을 할게요. 솔직히 말할까? 원래 당연히 좀 알고 있어야지. 선행을 안 했으면 모르는 게 맞냐고? 아니야. 지금부터 내가 알려주는 건 이 시니어 버전이라고 얘기한 게 사실 약간은 말이 그런 거지. 그건 원래 이렇게 설명해. 문제는 너네가 내가 이전까지 계속 약간 배려해주면서 설명을 하는데도 안 들어먹으니까 나도 이제 스트레스 받는다 이거지. 그래서 그냥 원래 내 식대로 설명을 하겠다 이거야. 이제 너네가 알고 싶으면 너네가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거야. 물론 이제 원래 잘하고 있던 친구들은 우리도 열심히 듣고 있겠지, 그치? 자, 이제 합성함수 그래프를 볼게. 그래프 그리는 걸 좀 알려줄 거야. 이것도 약간 어려워. 이거 도저히 쉽게 알려줄 방도가 없어. 난 진짜 그렇게 생각해. 그냥 원래 그 식대로 설명을 해볼게. 한번 잘 배워봐봐. 합성함수 그래프는 이제 이런 거야. 예를 들어 문제가 나와. 누구로 할까? 자, 이 친구가 fx가 얘는 f라는 함수인데 얘는 0부터 2까지 이렇게 생겼대. 여기 제일 높은 꼭대기 점이 2야.
그치? fx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gx가 이렇게 생겼대. gx는 어떻게 생겼다고 할까? 이렇게 생겼대. 이렇게 갔다가 꺾어볼까? 이렇게 생겼대. 자 얘들아, 지금부터 얘를 한번 그려볼까? 얘를 한번 그려볼게. 네, 여기서 한번 도전해보시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았죠? 자, GX 그림 좀 더 진하게 그려드려야겠네. GX거든요,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GX가. 그려보시죠. 네, 어떤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그려봐, 좋아요. 참고로 말하면 줘야 뭐 쓸 게 없어.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네, 종현이가 마치 자기가 다 그린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으면 종현이 그림을 잠깐 구경하러 갈게요. 틀렸으면 종현이가 좀 혼나는 걸로 하면 되겠죠? 제가 맞기를 바라야 되는데. 와, 진짜 어이없는 그림 그려놓고 놀고 있네. 아니 보고 있어요 아직. 와, 진짜 미쳐버리겠다, 진짜로. 틀린 그림 그려놓고 놀고 있네, 교현아. 선생님은 너무 힘들다. 네, 너무 힘들어요. 한번 잘 생각해보고 해보시죠. 네. 와, 종현이 합성함수 못 그리는구나. 진짜 슬프다. 네. 저 어렵죠? 오늘 시니어 버전을 했잖아요. 그쵸? 아니요, 사실 별로 어렵진 않아요.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일단은 제대로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없는 것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머리를 짜내봐야 잘 안 나올 거니까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먼저 제가 먼저 그림을 그려드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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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합성함수 그릴 때는. 네, 동현이 네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림을 그려놓고 맞기를 바라야 된다고 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쵸? 이제 이게 합성함수 그래프인데 모르시겠으니까 제가 지금부터 왜 저렇게 그려지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집중해야 되겠죠? 김동현 씨. 그쵸? 자, 보겠습니다. 합성함수를 그리는 방법은 일단 두 가지 규칙을 좀 정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이 아직 어리니까 그 미분적분을 모른다 치고 증가함수 뭐 이런 거 극대극소를 모른다 치고 모르니까 여러분들 버전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보세요. 일단은 여러분들 구별을 해야 돼요. 뭘 구별해야 되냐면 자, 속함수와 겉함수를 좀 구별하셔야 됩니다. 먼저 필기를 해야지. 난 말로만 해줄 거야. 속함수와 겉함수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말하면요, 합성함수가 결국 고등학교 때 킬러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못하시면 이제 결국 다른 걸 잘해도 등급 받기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네. 수학 공통수학 2에서만 킬러 문제냐고요? 아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합성함수를 배우시면은 지수로그랑 사각함수도 합성하실 거고요. 네, 모두 합성할 거고 모두 합성하면서 미분도 할 거고 적분도 할 거고 별의별 거 다 할 거잖아요. 결론은 무슨 얘기냐? 고등학교 1학년뿐만이 아니라 2, 3학년 내내 킬러 문제를 담당할 거라 이겁니다. 고3 때는 특히 어려운 함수의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필수예요. 볼게요. 그럼 속함수는 뭘 담당하느냐?
속함수는 속에 있는 함수가 F상자잖아요. F상자. 속함수는 정의역을 담당해요. 누구의 정의역이냐? 바로 이 합성함수의 정의역이요. 제가 지금 합성함수 그릴 거잖아요. 이 친구의 정의역을 담당해요. 그러니까 F함수가 전체 합성함수의 정의역 부분을 담당할 거예요. 자, 겉함수는요. 겉함수는 치역 부분을 담당하겠죠. 근데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왜 F상자가 합성함수의 정의역을 담당하냐면, 자, 여러분들, 제가 합성함수 여기 x가 있어요. 제가 이제 0을 넣을 거예요. 그럼 여기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누구예요? F예요. 제가 1을 넣을 거예요. 합성함수 봐봐. 합성함수 1, 어디 지나나 하면 궁금하다 칩시다. 이 합성함수가 x에 1 집어넣으면 y값 뭐 나오나 궁금하다 칠게요. 그럼 1 집어넣겠죠. 여기에 1 집어넣으면 누가 제일 먼저 만나요? F가 먼저 만나죠. 그러니까 속함수가 약간 합성함수의 정의역을 담당한다 보시면 되고, 근데 나오는 y값은 g가 담당하죠. 왜냐하면 잘 보세요. x에 1을 넣었어요. f1이 뭐가 나오겠죠. f1이고 2가 나왔어요. f1 2잖아요. 저기 fx 보이면 f1 2죠. 그쵸? 근데 이 2가 결국 또 g한테 들어가서 결국 y값이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g2는 얼마죠? 1이네요. 그쵸? g2는 1이죠? 결국 y값은 합성함수의 y값은 마지막 g가 담당합니다. 이걸 기억한다면 약간 이런 식으로 눈을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결국 합성함수는 이 gx의 y값들이 뭔가 이루어져서 그려지겠구나.